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우리 지난번에 그 F4 팬텀 화제의 신제품 이걸 좀 미리 받아가지고 부품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수입이 돼서 시판이 됨으로 인해서 이걸 같이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품은 샘플이었기 때문에 시판품과는 약간 구성이 달라서 이왕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꼭 달아야 되겠다.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서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마크는 사실은 요건 그 당시에 뭐 마크도 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런던만 딸랑 받아가지고 요건 좀 다른 마크를 붙였어요. 다른 회사 마크를 붙였지만 뭐 실제로 요 비행대 마크가 이 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심심해서 영보 씨가 폭장도 했는데 이 폭장은 여기 아직은 없고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폭탄도 없었지만 만들다 보니까 기관포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비행기에 기관포가 없어요? 이게 저 미사일 만능주의 그래가지고 우리 저 그때 미사일이 나오면서 뭐 기관포 같은 거 뭐가 필요 있냐, 미사일에다 쏴서 간단하게 없애버리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요 F4 팬텀은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용으로 AIM-7 스페로 4발 그리고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요거 4발 그래서 8발까지 장비를 합니다. 이렇게 박스아트에도 공대공 무장만을 장착한 그림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열추적 미사일이니까 뭐 적기의 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열을 따라서 이제 추적을 하는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요 스페로 같은 경우는 그 세미 액티브 레이더 호밍이라고 해서 일단 발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줘야 돼요. 유도를 해주고 이제 적기에 가까워지면은 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서 이제 격도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기본적으로 스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박 전투를 생각하고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은 뭐 성능들이 다 좋아졌지만 요 베트남전 당시에는 처음 나오니까 물론 신기하니까 이제 이걸로 다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단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적의 그 배기가스를 찾아야 되니까 보통 뒤로 가서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잡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시커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게 또 명중률이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뭐 나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비행기가 착 날아가면 이런데 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찾아가니까 굳이 뭐 뒤에서 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1960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지금처럼 전방위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미사일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박한포가 필요했겠는데 비용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스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박 전투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시계 바뀌면은 일단 레이더에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렇죠. 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웬만큼 구분을 했다고 해도 요 레이더 성능이 썩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오류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50발을 발사했는데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페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게 맞기 시작한 게 걸프 전쟁 때부터 이제 좀 기능을 했어요. 얘가. 1991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걸프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또 AIM-120 암람이 나오니까 별로 뭐 사용될 기회도 없이 이제 퇴역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미군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 미사일 600발을 쏴가지고 10대 정도밖에 격추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근접 격투전을 이제 다시 익혀야겠다라고 해서 그 탑건이 탄생하게 됩니다. 탑건 스쿨. 1969년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접 격투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972년도에 개시된 대대적인 그 북베트남 폭격 작전, 라인베커 작전에서는 그래서 한 20대 정도의 미국기를 격추했다라고 합니다.
라인베커 작전을 생각하고 저도 복장을 좀 달긴 했는데요. 앞으로 또 키트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파생형이 나오겠죠. 우리 저 라인베커 작전은 나중에 모델러를 위한 전사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아주 공중전을 거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 F4B 팬텀은 저기 1961년 3월 25일에 첫 비행. 그래가지고 1967년 3월까지 생산이 됐는데 총 649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형이.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요 B형 다음 형식인 J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B형을 또 근대화 개수한 N형도 나오게 되고요. 뭐 대충 뭐 족본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키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선 이 키트를 사서 딱 열어보면은 우선 상자가 멋있고요. 오,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 가득 들었습니다. 부품판이 알파벳 Z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요. 우선 매뉴얼 3종이 들어있네요. 매뉴얼. 그리고 데카를 세 종류나 인신 좋게 세 종류나 재현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세 종류나. 보통 비행기는 째째하게 데카를 한 종이나 두 종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세 종을 주게 돼 있고, 그래서 미드웨이라고 써있다. 이 비행대 이야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행 설명서, 그 다음에 데칼. 데칼과 마스킹 시트. 이 캐노피 마스킹이 후방을 보기 위한 거울, 반사 거울, 백밀러를 장착하는 그런 프레임을 남겨둔 것 같은 이런 마스킹 시트가 있더라고요. 파생형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뭐 당연히 나오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 우리 부품판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일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품판을 잃었고 우리 비행대 이야기, 화려한 비행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만 좀 해드릴게요. 네, 이 키트에는 이제 세 가지 마크가 있는데, 일단 VF51, 여기는 VF111, 여기는 VF161 세 가지가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도장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큼지막한 게 나왔으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걸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팬텀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체 상면이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기체 하면이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요 동익이라 그러죠. 움직이는, 날개 움직이는 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F14 초기형까지도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VF51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VF51 써있죠. 그래서 요 V는 고정익 항공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F는 전투비행대. 그래서 제51 전투비행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식적으로 미군기 마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NL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N이라는 것은 태평양 함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서양 함대는 A가 붙어요. 그러니까 앞이 A가 돼 있으면은 대서양 함대 소속이고 N이면은 태평양 함대 소속인 거죠. 그리고 L은 요 항모항공단 고유의 그 이제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15 항모항공단인데요. 그래서 NL 그러면은 미해군 안에서는 태평양 함대에 소속된 제15 항모항공단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NL, 여기 보시면은 얘도 NL, 그죠? 여기 보시면은 NF잖아요. 요 NF는 제5 항모항공단.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전부 다 보면 N만 있느냐? 그건 이제 베트남전 참전 기체이기 때문에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모함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대서양 함대는 A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100 숫자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모덱스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체를 뭐라고 부르냐? NL10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해군 항공대 내에서는 그냥 NL100 그러면은 바로 저 제15 항모항공단에 있는 제1비행대의 대장기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덱스 넘버 세 자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앞이 제1비행대를 나타냅니다. 제2비행대, 3비행대 쭉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1비행대하고 2비행대가 전투비행대, 그리고 3비행대부터 이제 공격비행대, 그 다음에 전제전 비행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뒤에 두 자리는 이제 기체 번호입니다. 그래서
빵빵이니까 이건 대장기예요. 그래서 제1비행대의 대장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같은 항모항공단에서 제2비행대 소속의 1번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VF-50이라고 VF-111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은 이 F-14 비행대 마크로도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VF-51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당히 이제 화려한 마크를 하고 있는데, 톰캣 마크는 좀 많이 좀 틀려집니다. 요거랑. 근데 요 VF-111 같은 경우는 요 마크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VF-51은 그래서 그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해군 전투비행대. 그래가지고 1927년 VF-35로 탄생. 이후 VF-5로 바뀌면서 요크타운의 헬캣 비행대로 태평양 전선에 참가. 그래서 93대의 일본기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2월에는 코르세어 비행대로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후에는 F-9F 팬서를 장비하고 한국전에 참가. 그래서 한국전에서 3차례 전투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여러 가지 기종을 거쳐서 F-8 크루세이더로 개편을 하고 1964년부터 베트남 전투항해에 참가. 그리고 1970년에 F-4B로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모 코럴시 소속으로 베트남 전투항해를 실시하고 6대의 미국기를 격추했다. 그리고 1974년에는 F-4N 장비, 그 다음에 1978년도에 F-14 톰캣으로 개편이 되면서 진행이 되다가 1995년 3월에 부대 자체가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제일 인기 있는 비행대죠. 선다우너스 VF-111. 일장기를 우길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이게 해가 꼴깍 넘어가는, 그래서 뭐 일본을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의 마크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1942년 10월에 VF-11 비행대로 창설이 돼서 1943년 1월부터 태평양 전쟁에 참가. 그리고 한국전에서는 1950년 8월부터 F-9F 팬서를 장비하고 항모 필리핀시 소속으로 참가해서 20mm 기관포로 미그-15를 격추함으로써 한국전에서 미해군 최초의 격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1월에 VA-156으로 이제 부대가 이름이 개칭되면서 F-11F 타이거를 장비를 했는데, 그달 말 다시 또 부대 이름을 VF-111, 요거를 다시 개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961년 3월에 크루세이더를 장비하고 베트남전에서 7회의 전투항해를 실시. 그리고 베트남전에서는 총 12,000회 이상의 작전 비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4B 팬텀은 1971년 초부터 장비하기 시작. 그래서 미국기를 2대를 격추하고, 그 전에 뭐 크루세이더 시대에 또 한 대를 더 격추를 해가지고 비행대 전과가 3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 말부터 F-4N, F-4J 등을 장비하고, 그다음에 1978년 6월에 F-14 톰캣 비행대로 개편이 되고, 주로 이제 항모 칼빈슨함에서 활동하다가 1995년에 해산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 가상적기 비행대 VFC-111이 편성이 되면서 이 마크를 이어받았는데, 사실은 이 비행대하고는 뭐 거의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크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꾸 뭐 일본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원래는 해가 질 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원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오면서 일본하고 싸우면서 이제 우길기 이런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게 한동안 이제 일본의 해를 꼴까닥 시키는 그런 의미로 좀 그때는 잠시 좀 인정을 했다가, 이제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사실 뭐 그 이후에는 일본이 우방이 됐으니까 뭐 일본을 좀 조롱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가 지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뜨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일본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여긴 요 꼬리 날개 마크와 함께 샤크 마우스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F-14 마크도 멋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우리 모형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인기 있는 비행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VF-161 차저스. 그래가지고, 요거는
미드웨이 소속으로 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요 NF는 뭐 지금도 우리 일본 아찌기에 주둔하고 있는 제5항모항공단이 NF잖아요. 그래서 요 제 항모항공단 NF100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5항모항공단 제1비행대 비행대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VF-161은 1943년 항모 렉싱턴에 탑재된 헬캣 비행대 VF-16으로 탄생을 해서 대전 후 1945년에 잠시 해산했다가 1960년 9월 1일에 F-3H 대몬을 장비하는 VF-161로 재탄생. 그리고 이 F-4 팬톰은 1964년 9월부터 장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투항해를 6회 실시하면서 미국이 6대를 격추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73년 10월부터는 일본 아찌기에 주둔하는 제5항모항공단 소속이 됐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우리 박스오픈 1편 할 때 제가 요 VF-161은 지금 슈퍼호넷 비행대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잘못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호넷 비행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기수가 늘어나니까 비행대가 해산하는 일이 거의 드문데, 그래서 저는 호넷 비행대가 VFA-161이 있길래 지금도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같은 경우는 요 팬톰에서 호넷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팬톰에서 호넷으로 개편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 그래요. 딱 2개 비행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려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CVW-10, 그러니까 제10 항모항공단의 배치를 기다리다가 요 예산 부족으로 제10 항모항공단이 해산되면서 이 부대도 같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게 이제 1988년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비행대가 없습니다. 정정할게요. 네, 그래서 이상 요 3개 비행대 역사 좀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뭐 마크가 3개씩이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팬텀 같은 경우 이거 뭐 굉장히 마크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저도 사실은 팬텀에 썩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마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아마 요걸 계기로 또 미 해군의 팬텀 비행대 마크들이 또 유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조립 소감 내지는 제작 소감. 네. 예. 네,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상자 이렇게 뭐 만들다 막 그걸 보여줘.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예. 요 팬텀을 예.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비행기 키트 역사상 유례 없는 조립성. 예. 타미야 스스로를 뛰어넘었어요. 전작, 톰캣 또 굉장히 조립이 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더욱 진화했습니다. 예. 이런 키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예. 애프터 마켓 제품들을 많이 사서 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예. 비행기 감상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조종사, 이 콕피트, 예. 사출 좌석, 예. 그리고 노즐 예.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들이 애프터 마켓 제품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예.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업이 쉽고 정확합니다. 예. 실기의 결합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예. 부품 분할로 실제에 근거한 디테일업이 가능해요. 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꼬리날개 부분이 모듈화되어 있어요. 예. 실제도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칠해서 결합하면 색칠도 쉬울 뿐만 아니라 진짜 기똥차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 배기 열을 예. 버티기 위한 이 티타늄 내열판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을 패널 라인 따로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한 수축이나 팽창으로 인한 우그러짐 예. 이런 걸 재현하려고 치면은 예전 거 같으면은 뭐 이걸 파내거나 예. 했어야 됐겠지만 간단하게 그 부분 그대로 선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대단합니다. 비행기는 보통 만들면은 상자보다 커지잖아요. 예. 상자도 크지만서도 예. 보통 비행기들 탱크는 만들면 상자보다 작아져요. 작아지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비행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만들어도 놓을 데가 없다. 예.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꼬리날개가 이렇게 빠져요. 설명서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접착하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접착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정도로 예. 엄청나게 확실하고 탄탄하게 예. 결합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어. 와, 진짜 놀란 게 이 꼬리 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별거냐 싶지만 이게 되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죠. 들면은 확딱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합 강도가 어마무시할 뿐만 아니라 빈틈없이 딱 맞는 거 보세요. 예. 와, 진짜 제가 여러 제조사의 이 팬텀을 만들면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보관할 적에도 꼬리 날개를 빼고 보관하면 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정확한 디테일업이 가능하다고 적었는데 날개도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지금 임시로 고정해 놨는데 빈틈없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도 이렇게 짠. 와, 진짜 이렇게 바꿔서 그 키트를 하나만 만들어도 두 개를 만든 것 같은 예. 그런 만족감을 줘요. 이렇게 전시를 하다가 오늘은 날개를 한번 접어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날개를 탁 꽂아서 예. 다시 이렇게 착 붙이면은 예. 왠지 비행기를 2대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꼬리 날개도 그렇죠. 조금만 더 구할 수 있으면은 보관할 이게 어디야 사실. 대단합니다. 이거만큼 상관으로 막 박스에 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떼려고 한다면 이 바퀴도 뗐다 꼈다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런 것 전까지는 근데 설명서에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냥 그렇게 여기 양면 테이프로 예.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키트가 좋지 정확하지 않으면 예. 뭐 이런 걸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키트가 좋고 하니까 이 부품도 날개 보통 만들면 버리지 마시고 예. 한 번 더 칠해서 저처럼 갖고 놀면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행 부품들이 좀 남거든요.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는 디테일이에요.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에다가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저 꼬리 날개를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그냥 끌 거예요. 예. 이것도 2개 들어있으니까.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날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다 끼울 수 있도록 예. 만들고 있습니다. 남는 부품도 버리지 말고 애프터마켓 제품을 능가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타 제품의 옛날 키트들 디테일 보충에 사용하면 좋다. 예.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키트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데칼이 벨메예요. 예. 그래서 쪼잔하게 굳이 이것도 돈 주고 사란 말이야. 10,000원짜리 데칼을 예. 굳이 왜 벨메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 속사정이 알 수 없지만 근데 붙이기 싫으면 붙이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이 데칼이 사실 비행기는 또 데칼하는 작업이 이틀은 걸려요. 예. 이거 어마무시한 양. 그러니까 굳이 이 많은 것들을 붙일 필요가 없다 해서 벨메로 낸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이거 뭐 아무리 뭐 타며 할아버지라도 어쩔 수가 없고 하나하나 붙여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벨메로 분리함으로써 예. 이렇게 요것만 붙이면 되네 예. 싶기도 하겠지만 이걸 따로 스캔해서 보니까 예. 글씨가 다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뭐 예를 들어 항공유 JP8인가 예. 그거를 넣어라. 여기는 윤활유를 넣어라. 예.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다 보여요. 근데 이걸 안 붙이면 뭐 고증이 어긋나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원래 공장에서 비행기가 나올 때는 이게 다 있는데 이제 뭐 부대에서 일테면 뭐 제도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이 위에 덮어서 바로 칠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안 붙인다고 해서 뭐 고증에 어긋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거 진짜 버릴 게 없다고 했는데 부품만 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데칼이 붙는 위치. 예. 진짜 이 자체도 뭐랄까 자료집일 것 같아요. 버릴 게 없습니다. 이거 보잉 마크도 있네? 네, 보잉. 네. 합병했죠. 회사가.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미군들이 이제 너무 방산회사가 난립한다. 괜히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된다 해서 강제로 이렇게 합병을 시켰나 봐요. 요즘 지식재산권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형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 X 같은 세상. 모형 만들 때 박스에도 라이센스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모형이 점점 엄격해집니다. 일단 그래서 키트도 남는 부품을 버릴 게 없는데 이러한 자료집들도 보관해두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스캔해서 보관합니다. 그게 편하죠 사실. 네, 스캔해서 보관을 하는 등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키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네,
이 비행기 키트를 애써 만들었는데 예. 이게 탐재기잖아요. 예. 바람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나거든요. 예. 그런데 마땅한 인형이나 액세서리가 없어요. 예. 이 팬텀 같은 경우는 이 어깨를 잡아서 집어던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되게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디테일업 부품이랄까 예. 애프터마켓 제품이 나와줬으면 어떤가. 예. 가능하면 타미야에서 인젝션으로 나오면 싸고 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뭐 앉아서 이암 지시 내리는 우리 그런 갑판 승무원들, 예. 작업원들의 인형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좀 이 카더라 통신입니다. 네. 이게 뭐 중국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한 21.3% 정도 됐는데 그 타미야에서 바람 자세의 톰캣 키트가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 갑판 그 바닥 시트도 넣어줄 것이다. 오. 라는 소문이. 어머니 카더라 통신이니까 뭐 너무 믿지 마세요. 함재기들은 예. 그 굉장히 바람하는 자세를 꼭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예. 없어서 아쉬운데 카더라 통신이 있군요. 근데 사실은 뭐 바람 그 부품 사도 네. 사놓고 안 만들잖아. 예, 이렇게 이번에 신제품 예. 타미야 48분의 1 스케일 이제 현용기 예. 가격도 얼마야? 7천 상자 표기 가격 7,600엔. 그러니까 98,800원이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 10만 원. 거금이긴 합니다. 요거까지 합치면은 11만 원. 예. 네. 그래도 F14보다 좀 싸요? F14보다 한 3,000원 싸네. 예, 조금 쌉니다. 조금 싼데요. 이렇게 새로 나온 팬텀 2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분명히 요 폭장형 비롯해서 뭐 공군형이다 해서 뭐 다른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퀴즈를 하나. 퀴즈. 요 다음번에는 무엇이 나올 것이냐 형식이. 그래서 요번에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 이제 이건 뭐 막연한 뭐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타미야에서 실제로 나올 때 네. 그 맞췄던 분을 저희가 기록을 해놨다가 이 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10만 원짜리 키트를. 네. 근데 뭐 이게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오기 전에 우리 또 디오라마 TV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우리 뭐 솔직히 뭐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지금 추천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기록을 했다가 저희가 그때까지 다음 물건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사라지지 않으면 네.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생행이 무엇이냐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예. 혹시 우리 사세가 확장하여 예. 2분, 3분, 4분 전원 드릴 예. 수 있다. 기분 좋은 뭐 여러 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쇼인가? 예. 차를 예. 방청객 전원에게 들렸다. 우리도 그런 잘 나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박스 오픈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